자, 그런데 경향이라는 거예요. 경향이라는 건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레코드 개체가 각 클래스에 속할 확률값을 계산해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실제로 100% 0%가 아니고 옆에 보는 것처럼 이렇게 퍼센테이지를 구해줍니다. 모델을 만들면 이 모델이 이 값을 구해줘요. 구해주면 우리가 보통은 0.5에서 자르니까 여기서 자르겠죠. 이렇게. 맞죠? 기본적으로는 0.5에서 자르잖아요. 0.5가 절반이니까. 0.5보다 크면 여기 보면은 오너 그룹. 그 다음에 이제 소유한 그룹. 그 다음에 0.5보다 작으면 비소유 그룹. 또는 정상 그룹, 도산 그룹. 또는 구매 그룹, 비구매 그룹. 다양하게 우리가 나눌 수가 있겠죠. 어쨌든 여기서는 실제로 요거를 갖고 있는 사람과 갖고 있지 않은 사람, 소유자와 비소유자라는 걸로 구분을 하는 겁니다. 요거에 대한 사례는 우리 교재 보면 나와 있어요. 이게 아마 잔디깎기 기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소유자인데, 자, 그러면은 에러율을 구분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 보는 것처럼 24명 중에 컷오프를 0점으로 했더니 그러니까 비오너인데 오너라고 예측을 하게 되는 거죠, 얘는. 그죠? 얘가 에러죠, 그러니까? 맞죠? 원래는 실제로는 비오너인데 0.76이 나와서 오너로 얘를 인식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못 인식한 거죠. 얘도 잘못 인식한 거고. 얘는 반대로 비오너 그룹으로 커트라인을 정해서 내려갔는데 오너로 나온 거니까 얘도 잘못 인식한 거죠. 그래서 두 개 잘못 인식하고 밑에서는 하나 잘못 인식했으니까 총 에러율은 12.5%가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에러율을 뒤에 보시면 컷오프를 0.5로 뒀을 때 어떻게 갈 거냐? 0.5로 갔을 때는 이렇게 쭉 봐서 정확도가 이렇게 나오죠. 에러율을 뺀 거니까. 아까 전에 0.12를 뺀 거니까요. 됐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컷오프 값을 이렇게 정해줬잖아요. 0.5라고. 그죠? 여기 보이시죠? 0.5로 정해준 겁니다. 자, 그런데 컷오프 값을 0.25로 줄였을 때는 어떻게 되냐? 여기 보면 더 줄어들었죠. 그죠? 여기 보니까 오너를 비오너로 맞추는 사람께 4개, 1개가 나왔네요. 다시 위에 거 한번 볼까요? 뭐였죠? 아까 전에 좀 전에? 0.25죠? 자, 0.25로 자르면 여기가 잘리겠죠. 이만큼이. 이해되시죠? 그럼 아까 전에 하나, 2개, 3개, 4개가 나오네요. 요 2개가 더 포함이 되네요. 4개 대 요거 하나. 그러니까 총 5개가 나와서 에러율이 더 높아진 거네요. 자, 그럼 아까 전에 0.75로 자르면 여기가 잘리겠죠? 반대로? 그럼 위에는 하나인데 밑에는 몇 개죠? 그러니까 요거는 하나인데 얘가 5개니까 더 낮게 나오네요. 그죠? 그래서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0.5로 커트라인을 정해주는 게 좋죠. 맞죠? 더 정확도가 높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를 하나 내볼게요. 나는 이 둘 중에 오너 그룹을 잘 맞추는 게 더 중요해요. 나는 이걸 오너라고 안 하고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도산을 맞추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자, 이게 오너가 아니고, 자, 여기 봅시다. 나는 오너를 맞추는 게 더 중요해. 오너가 더 중요해요. 나는 비오너는 맞추거나 안 맞추거나 큰 상관이 없어요. 즉 뭐냐면 나는 정상인 그룹은 별로 상관 안 해요. 돈을 빌려줘야 되는데 돈 떼먹으면 큰일 나잖아요. 병원에서. 아니, 그렇죠. 은행에서. 나는 위에 걸 맞추는 게 중요해요. 얘를 오너라고 안 하고 그러니까 도산 그룹이다. 나는 도산 그룹을 맞추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러면 쭉 보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자르는 게 더 좋죠. 커트라인은. 맞나요? 즉 뭐냐면 정확도는 떨어질 수가 있죠. 이렇게 갔을 때 정확도는 낮을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돼요? 우리가 봤을 때 내가 더 이 그룹에 가중치를 더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꼭 우리가 에러율을 가지고 따지는 건 따질 수는 있지만 이 에러율이 나중에 금액이라든가 내가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상황들이 많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분석을 해놓고 우리가 결과를 보면서 내가 더 중요한 그룹이나 가중치를 더 줘야 되겠다. 컷오프 값을 이렇게 가야 되겠다. 아니면 더 높여주겠다. 낮아주겠다. 이런 거를 결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거를 보고. 즉 모델을 잘 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모델의 결과 값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거를 컷오프를 어떻게 정해주느냐, 리프트 차트를 이용해서 내가 어떻게 조정해주느냐, 이런 것들이 다 의사결정이 돼야 되는 겁니다. 뒤에 보면 조금 이따 또 설명이 또 됩니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서는 컷오프를 여기로 잡아주는 게 좋겠죠? 나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거 100% 다 맞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만 뭐를 보내는 거예요? 광고를 보내는 거겠죠. 아니면 이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주게 되겠죠.
이 사람들한테 빌려주는 게 아니고 0.05면 이 사람들한테 돈 빌려줬으면 돈을 떼어먹게 된 거죠, 지금. 0.5로 커트라인을 정해주면. 즉, 정확도는 올라갔죠. 모델의 정확도는 올라갔어요. 그런데 돈 떼먹는 사람이 2명이나 발생했네? 그걸 비용으로 볼 수가 있죠. 수익 비용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정확도가 좋지만 모델에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비용까지 고려해가면서 우리가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뒤에 나옵니다. 비용 결정까지 해서 하는 방법이. 그래서 꼭 정확도를 따질 수는 있겠지만 거기에 중요한 내용들이 요소를 반영해서 우리가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나는 돈 떼먹는 게 싫어. 나는 정확도보다는 돈 안 떼먹는 사람들한테, 즉 진짜 도산은 안 할 사람들한테만, 도산할 사람들한테 돈 안 빌려줄 거야. 이렇게 의사결정 내려도 되겠죠. 손해는 보겠지만. 그죠? 그런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잔디깎기의 예를 통해서 보면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계속 돌려보면서 이 LIU를 조정해 주는 겁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요 정도 선에서 가장 잘 예측하죠? 정확도는. 보통 요 안에서 정확도가 높다. 이렇게 커트라인을 조정해 주는데 대부분은 0.5 선에서 가장 잘 맞춰진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 이게 꼭 이제 정확도만 가지고 볼 게 아니다. 뒤에 나옵니다. 그 내용들이. 자, 그래서 이제 ROC 커브라는 게 이제 나와요. 얘는 뭐냐면 오블류 비용이 비대칭인 경우가 있다는 거죠. 좀 전에 설명했듯이 나는 파산 정상인데 나는 정상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파산이 더 중요해. 정상한테 돈 빌려줘서 돈 못 받아, 돈 빌려주는 그렇겠죠. 이제 파산은 한 사람한테 돈을 안 빌려주는 게 중요하겠죠. 돈 빌려주면 또 떼먹을 수 있으니까. 나는 돈 못 받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돈 빌려줘서 잘 받는, 이자율을 잘 받는 기업보다는 도산을 한 사람한테서 내 원금을 까먹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거죠. 비용이 더 크다라는 걸 할 때 우리가 이거를 이용했을 때 이제 ROC 도표라는 걸 이용할 수도 있고 뒤에 컷오프를 조정하는 방법이 뒤에 또 나옵니다. 비용까지 계산해서 처리하는 방법은 뒤에 나오는데 일단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게 ROC 도표라는 거예요. 얘는 뭐냐면 센시티브라는 게 있어요. 리콜 센시티브인데 얘는 뭐냐면 내가 관심 있는 거를 진짜 더 잘 맞췄느냐예요. 아까 전에는 정분류표는 뭐예요? A, B 동시에 잘 맞춘 겁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LI율과 정오 분류표는 둘 다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B는 관심 없어요. A가 관심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C1만 중요해요. 그러면 그 중에서 나는 얘만 보면 되죠. 얘만 잘 맞추면 돼. 맞죠? B는 신경 안 써도 되죠? 근데 A만 잘 맞추는 것도 있지만 B도 잘 맞춰줘야 돼. 왜냐면 그러니까 이게 더 중요하긴 하지만 얘도 반대로 중요합니다. 왜냐면 A를 잘 맞추면 당연히 B도 잘 맞춰줘야 되겠죠. 근데 얘는 컷오프, 그러니까 뭐냐면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있어요. 그럼 그걸 센시티브라고 그러고요. 특이도라고 합니다. 특이도는 내가 관심이 없는 거를 진짜 제대로 잘 맞춘 거. 아까 전에. 특이도는 내가 관심이 있는 거를 잘 맞추는 거. 그게 C1이 될 수도 있고 C2가 될 수도 있어요. 그건 내가 정하는 거예요. 민감도는 내가 정하는 겁니다. 내가 중요하게 보는 거를 정해놓고 분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얘도 우리가 어떤 도표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도표를 만듭니다. 자, 이 도표를 해석하는 방법. 근데 여기 보면 우리 책에 이 도표를 보시면은 얘가 조금 기본적으로 잘못 나와 조금 틀려요. 보통 내가 먼저 보여드리면 이거를 많이 씁니다. 보통 0을 기준으로 해서요. 특이도도 0에서 1로 나타내줘요. 1 특이도는 뭐예요? 특이도가 내가 관심이 없는 거를 잘 맞추는 거라 그랬죠. 그런데 그거를 순수하게 가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얘가 1. 얘는 내가 원래 잘 맞추는 거, 내가 관심 있는 걸 잘 맞추는 거고요. 이쪽은 내가 관심이 없는 거를 잘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보면 0부터 1로 출발하고 1부터 0으로 출발하니까 보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보통은 얘를 0이고 1로 놓고 봐요. 그러면 얘를 반대로 놔야 되니까 1 마이너스를 해줍니다. 그러면 0하고 1하고 똑같은 개념인데 눈에 보기 좋게 그렇게 만들어줘요. 만들어주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 도표를 아래서는 이 도표를 이제 쓰더라고요.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얘가 1일 때 계속 잘 맞췄어요. 언제까지?
0.8일 때까지. 무슨 말이냐면은 요게 뭐냐면은 여기서 한 명이 에러가 난 거죠. 아까 전에 우리가 11111 맞추다가 여기 넘어갔더니 아까 전에 비오너 한 명이 딱 나왔잖아요. 계속 오너 맞추다가 비오너가 한 명이 딱 나왔죠. 그거를 나타내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 이 값이 쭉 가서 이렇게 떨어져요. 그럼 뭐예요? 100% 다 맞춘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도 다 맞추고 내가 원하지 않은 것도 다 맞췄을 때는 어떻게 돼요? 여기 오겠죠. 선이. 즉 무슨 선이 오냐면 이렇게 갔을 때 쭉 100% 이렇게 간 선. 이게 가장 좋은 선이죠. 대각선은 뭐라 그랬죠? 기준선 0.5 반반 찍어서 맞출 수 있는 확률이라 그랬죠? 그랬을 때 이렇게 가면 얘가 100%가 나오죠. 둘 다. 근데 이런 경우는 없다는 거죠. 어쨌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값이 여기서부터 해서 계속 이쪽으로 올라갈수록 좋은 값이라는 거죠. 잘 맞춘다는 거죠. 내가 관심 있는 것도 잘 맞추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잘 맞춰서 같이 올라가는 기준선이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커브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올라갈수록 좋은 커브예요. 그런데 이 그래프만 보면은 우리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주느냐? 이렇게 ACU라는 거, 여기 있는 면적, 요 면적을 우리가 본 겁니다. 언제요? 전체가 1이라고 놓고 봤을 때, 그건 여기 올 때, 여기가 1이라고 봤을 때, 네모 상자처럼 나오면 1이 되는 거고요. 그랬을 때 약 93.75% 정도까지가 이제 정확도 커버가 된다라는 얘기겠죠. 이제 요걸 가지고 수치로 보여줄 수도 있고요. 요 그래프를 가지고 우리가 보여줄 수가 있어요. 됐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분을 한다. 그래서 얘는 뭐예요? 내 것도 잘 맞추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것까지 잘 맞춰주는 게 몇 %까지 맞춰주느냐. 이렇게 해서 이게 같이 올라가야 좋은 모델이다. 아까 전에 본 것처럼 이렇게 나타내줍니다. 그래서 01, 01을 통일해 놓고 볼 때 요 1 마이너스 특이도라는 게 많이 써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R이 아니고 SPSS 아니고 뭐죠? 클레멘타인 이런 쪽으로는 다 요 값을 많이 씁니다. 근데 R에서는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어쨌든 위쪽으로 올라가면 좋은 모델이다. 여기가 100% 다 맞춘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요 면적을 ACU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